컬렉션 자체를 보면은 이런 애가 있대요. 이렇게 컬렉션에서 리스트가 있고요. 셋이 있고 맵이 있고 크게 몇 가지 이렇게 쭉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좀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 우선 리스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몇 개 있긴 한데 어데이 리스트가 있고요. 어데이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라는 놈이 있을 거예요. 얘는 배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배열하고. 그러니까 방이 한 10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데이 리스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 쓰듯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배열은 우리가 크기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얘는 크기를 계속 늘려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배열 같은 경우는 내가 누유한 다음에 인트 5 하면은 내가 5개의 값만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기본이 하면 10개인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개 계속 집어넣을 수 있고요. 특히 배열 같은 경우는 내가 인트 어레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뉴 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간에는 인트 값만 내가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트 값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데이 리스트 같은 거 여기다 어떤 걸 내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뭐 정수값, 여기는 정수 집어넣고 여기는 실수 집어넣고 여기도 뭐 객체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입 제한을 주긴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은 다양한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리스트가 되니까 리스트가 되겠고요. 배열 형태도 되어 있고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A, B, C를 지치니까 이렇게 C, D 집어넣는다 가정할게요. 이렇게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A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주소값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소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C가 들어가고 여기 주소값 들어가 있어요. 다음 위치값이. 그 다음에 얘가 또 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얘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있고 얘는 더 이상 없잖아요. 얘가 2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널값이 들어갑니다. 널값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값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띄엄띄엄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메모리 공간 자체에 듬성듬성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배열 자체를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해요. 배열 자체를 일반적으로 배열을 흔히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배열의 장점 같은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데이터가 뒤에 계속 추가 자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될 자체가 됩니다. 추가가 되고요. 추가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검색도 얘가 빨라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내가 쓰고 싶다. 여기 있는 걸 내가 검색하고 싶으면 그러면 얘 검색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0번,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이걸 내가 K랑 클래스 할게요. 그럼 K 4번 하면 얘가 바로 얘가 여기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접근 속도가 빨라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내가 여기를 내가 삭제할 거야. 삭제할 겁니다. 1번이죠. 1번 내가 삭제할 겁니다. 삭제하게 되면 여기 자리가 비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뒤에 데이터들이 앞으로 다 당겨줘요.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뒤에 있는 게 한 칸씩 다 옮겨줘요. 그러니까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F, 이렇게 G 이런 식으로 다 옮겨집니다. 만약에 얘가 1억 건이 쭉 있어. 1억 건 자체가 앞에 걸 그러니까 내가 지우면은 만약 이걸 지우면은 거의 1억 건이 다 앞에 한 칸씩 다 이동해야 돼요. 얘가. 또 만약에 내가 1번과 내가 여기요 1번과 2번 사이에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고 싶어야 돼.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가 1억 건이면은 1억 건이면 여기 두 건이니까 1억 건에서 두 건 정도 뺀 거니까 1억 건이라고 봅시다 그냥. 1억 건에 한 칸 다 밀려줘야 돼. 이거 중간에 하나 끼워주려면 내가 다 끼워주려면 내가 한 칸씩 다 밀려줘야 돼. 그리고 자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만약 내가 F를 내가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리스트가 검색은 내가 빨라요. 검색은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은 추가나 뭐 삭제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 뒤에 추가는 상관없죠. 맨 뒤인데 중간에 중간 끼어들게 되면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데이터들이 다 밀려줘야 돼요. 그 자체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단점 자체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얘가 ABC가 이렇게 있어. ABC가. 근데 여기다 내가 만약 여기다가 내가 뭐죠? D를 집어넣고 싶어 이 사이에다. 그럼 내가 칸이 4칸이잖아 이게. 그럼 A가 여기 있잖아 이게. 그러면은 4칸이 있다고 했을 때 아까 B하고 C가 여기 있었는데 한 칸씩 밀려준다니까 이렇게 B하고 C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다가 D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내가 D를 내가 지웠어. 그러면은 D를 지웠으면 A가 이제 있는 상태잖아요. D가 지워지잖아 이게. D가 지우면은 B하고 C가 앞으로 이동해줘야 돼 이게. 아니 B하고 C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줘야 돼. 몇 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은 그만큼 시프트가 이동이 연산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속도 자체가 느려지겠죠. 그런 단점 자체가 있고요. 링크드 리스트를 볼게요. 링크드 리스트 이런 구조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걸 내가 찾아가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K에 뭐 2번째 이렇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찾아가고 싶어.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면은 앞에서 찾아가 봐야 돼요. 아니네 아직. 내가 만약에 이거 G라고 할게요. G를 찾고 싶어. 아니네 그럼 이거 찾아가서 그 다음 찾아가서 이렇게 G 나오는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만약에 1억 건이야. 그럼 1억 건을 내가 서치에 가야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이 이런 일이에요. 검색 자체가. 둘이가 거의 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얘는 검색은 느립니다. 그런데 데이터 삭제는 좋아요. 만약 내가 여기서 중간에 내가 K를 내가 집어넣고 싶어 이 사이에. 그러면 K 집어넣고 여기다가요. K를 집어넣고 아까 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링크를 끊고서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중간에 이거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삭제하면 돼. 그냥. 삭제해버리고요. 얘를요. 아까 이렇게 왔던 거를 그냥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추가나 삭제가 용이에요. 삭제 자체. 그러니까 추가 삭제가 빈번하다.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가 훨씬 더 효율성 자체가 좋아요. 근데 검색이 주로 많다 하시면은 당연히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더 성능이 더 좋고.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자체에 이제 리스트에 이게 인터페이스인가 말이야. 그 인터페이스 구현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어레이 리스트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검색에서는 얘가 훨씬 더 효능이 좋고요. 검색 자체는. 근데 어떤 데이터 수정 삭제가 빈번하다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구조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단방향이고요. 또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다양하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구현 자체를.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이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셋이 근데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 뭐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얘는 중복을 허용해요. 중복 자체가. 중복이 허용되고요. 순서 자체가 얘가 보장이 돼요. 순서가. 무슨 얘기냐? 내가 데이터를 내가 집어넣잖아. 이렇게. 내가 맨 처음에 A 집어넣으면 A가 앞에 들어가고요. 그럼 B가 앞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 자체가 내가 입력한 대로 얘가 저장 자체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 내가 A 집어넣을 수 있고 다시 이제 뭐 B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레이 링크드 리스트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셋 같은 경우는 내가 중복해서 데이터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 데이터 저장 자체가 안 되고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 살짝 했던. 그래서 여기다 내가 데이터를 내가 집어넣자면 내가 A 집어넣고
내가 B 집어넣고, 내가 C 집어넣고, 그 다음 뭐 F 집어넣고, 그다음에 K 집어넣고. 중복은 못 안 돼요, 중복 자체는. 근데 꺼낼 때 내가 이런 바구니이기 때문에 폰 집어넣어서 내가 아무거나 지우니까 꺼내면 내가 어떤 게 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만약 공이 나왔을 때. 그래서 얘는 순서 자체 고장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멋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거는 우선은 중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얘가 순서 보장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같은 거잖아. 로또 6개 방을 내가 6개를 내가 끄집어낼 거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어데이 리스트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어떤 값을 집어넣기 전에 값을 집어넣습니다. 뭐 7 들어가고, 8 집어넣고, 9 집어넣고, 뭐 15 집어넣고, 20 집어넣고, 22를 집어넣었어. 얘는 집어넣기 전에 반드시 얘가 중복됐나 안 됐나 체킹을 해봐야 돼. 해봐야 됩니다. 중복됐나 안 됐나 해봐야 되는데, 셀 같은 경우는 셋이 이렇게 많이 했어도 내가 이렇게 6개 방이 있다 가정할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얘는 값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은 값을 집어넣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앞에 거하고 중복 자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셋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로또 하게 되면은 쉽게 얘가 구현할 수 있어요. 중복대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저장이니까 중복 자체가 안 돼요. 집어넣을 때. 그런 특징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맵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맵은요. 맵은 이제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맵은 이제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해요. 키하고 밸류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만약에 여기가 10이 있고요. 땡땡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까요? 여기는 그냥 코리아라고 합시다. 코리아. 그리고 여기서 뭐 90 이렇게. 그 다음에 뭐 ENG. 뭐 20. 그 다음에 뭐 웨스. 30 이런 식으로 얘가 구조 자체가 될 거예요. 앞에가 키가 되고요. 앞에가 키입니다. 키고 얘가 밸류예요. 앞에가 키고 얘가 밸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봐요. 키는 중복되면 안 되고요. 키는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중복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이라고 하죠. 값은 이제 중복돼도 상관없고요.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맵은 저희가 또 많이 봅니다. 많이 보시게 돼요. 그리고 다른 거하고도 많이 연관 자체가 있고, 뭐 우리가 차후에 뭐 JSON 타입이나 그런 것들도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 앞에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택이라는 건 뭐 아시잖아요. 스택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내가 A 집어넣으면 A 집어넣고 그 다음에 B 집어넣고 C 집어넣고 나올 때는 C가 가장 먼저 나오고 C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 나오고 그 다음에 A 나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Q 구조도 기억하셔야 되고 Q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A, B, C Q도 변형이 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A, B, C니까 얘가 가장 먼저 A가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 구조가 있어요. 트리 구조. 트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변형 자체가 되는데 트리가 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간단하게 하자면요.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내가 값을 8 만약에 9, 8, 뭐 10, 7, 15, 20, 10, 9, 그 다음에 18, 3, 5,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20, 뭐 30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내가 트리로 얘가 표현하게 되면 처음에 10이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돈다 할게요. 10을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큰 건 이쪽에 배치하고요. 작은 건 이쪽에 배치합니다.
7번입니다. 7은 작잖아 얘가. 그럼 얘가 밑으로 이렇게 빠질 거예요. 7 이렇게 배치하고요. 15죠. 얘보다 크죠. 얘가. 그럼 얘가 15는 이쪽으로 배치합니다. 22죠. 20은 15보다 크잖아요. 10보다 크니까 일로 오고요. 일로 먼저, 여기서 체킹 먼저 해요. 10보다 크죠. 그럼 일로 갑니다. 일로 가요. 그 다음에 내가 20이니까 일로 가겠죠. 보통 트리구자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20이. 그 다음에 9죠. 9면은 일로 오니까 7보다 크죠. 10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올 거고 7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럼 9가 이렇게 배치가 돼요. 18이죠. 얘 크죠? 크죠? 근데 15 크니까 근데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 거고. 18. 그 다음에 3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5니까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이니까 이렇게 갈 거고. 이렇죠. 투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한번. 만약에 우리가 배열로 생각할게요. 배열로 생각해요. 이게 배열이 이렇게 감이 들어가 있다 가정하세요. 배열이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폼을 돌려가지고 내가 30번을 내가 찾고 싶어. 30번을. 그러면 얘가 30번 찾을 때는 맨 처음에 여기부터 서치해봐야 되겠죠. 얘가 10이니? 30이니? 아니죠. 넘어가죠. 넘어가고 30을 찾았습니다. 얘가. 몇 번만에 찾았냐면 3번, 2번, 3번, 4번, 5, 6, 7, 8번, 9번에 찾았어요. 9번에. 얘가 30이냐 묻는 거지. 얘가 30이냐고 이렇게. 30 맞아? 아니잖아. 이게 쭉 하다 보면 이게 9번 만에 30을 찾았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가요. 최악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30을 내가 찾을 겁니다. 30을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얘보다 크잖아요. 일로 내려오겠죠. 얘보다 크잖아. 일로 오겠죠. 얘보다 크면 일로 온다면 그래서 얘가 찾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찾은 거예요. 네 번만. 보통 이게 속도가 얘가 훨씬 더 빨라요. 트리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자체가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 자체가 됩니다. 트리 구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트리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건 기본적으로 속도가 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 자체. 트리도 여러 가지가 또 분리가 자체가 돼요. 트리가 무지 많아요. 차후에 저희가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인덱스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가 보통 이제 비트리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죠. 자체가 되어 있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어레인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 어레인 리스트 같은 경우는 검색은 빠른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나 삭제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 자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같은 거는 검색은 느리지만 추가 삭제가 용이하다는 거. 그러니까 체인 기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셋이 있고 셋 같은 경우는 우선 중복된 데이터는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셋에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순서가 고정이 안 됩니다. 내가 입력한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요. 어떤 게 먼저 튀어나올지 몰라요. 셋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맵이 있습니다. 맵 같은 건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스택하고 그 다음에 큐 구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코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해시 구조 자체 그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 내포가 자체적으로 쭉 나올 겁니다. 볼까요?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고요. 그러니까 자바 유틸리티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요 인터페이스는 리스트, 셋, 맵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하고 셋은 조상이 같아요. 컬렉션을 얘가 상습받아서 해갖고 지금 구현하고 있고요. 근데 맵은 이제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뭐 따로 있습니다. 틀립니다. 이게. 그다음 리스트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가 양대 산맥이고요. 벡터는 거에 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동기화가 뭐 고장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속도가 느려요. 얘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예전에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동기화 용도로 만든 건데 요즘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그 후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쓰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벡터 같은 거는 이거 얘 같은 거는 이거 쓰지 않는다. 근데 예전 때문에 이제 예전 뭐라고 해야 될까? 호환성 보장을 위해서 예전 거 계속 예전 거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없애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벡터는 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셋 같은 경우는 해시셋과 뭐 트리셋 같은 게 있습니다. 해시셋 하시면은 해시 코드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 트리셋 하면 아까 트리 구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맵이 있는데요. 해시맵, 그 다음에 해시 테이블, 그 다음에 트리 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얘도 거의 뭐 사용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퍼티즈. 얘가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희가 주로 사용할 때는 해시 맵이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걸요. 일단 해시 맵 자체를. 컬렉션에 이제 인터페이스에 컬렉션이 있고요. 리스트하고 셋이 있습니다. 순서 유지하고 저장한다 되어 있고요. 중복 저장이 허용 가능하고요. 어데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는 거.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한다. 중복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시셋, 셋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 저장이 안 된다는 거니까 얘가 반드시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이퀄스 메소드 있죠? 그걸로 비교해 본다는 얘기예요. 이퀄스 메소드하고 해시코드인가요? 해시코드 확인해 본다는 얘기예요. 해시코드가 얘가 같으면 얘가 중복될 개연성이 있는가? 해시코드가 틀리면 그 데이터 자체는 중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해시코드가 같다면 데이터 자체가 중복될 개연성이 있으니까 다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이게 뭐죠? 제가 그때 했을 때 방 이렇게 100개인가 만들어 놓고서 넘버에다가 나누기 10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값을 놓고서 나머지 값이 0이면 여기다 집어넣고 1이면 여기다 집어넣고 2면 여기다 집어넣고 3이면 여기다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시 코드라고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 보면은 제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 넘버에다 10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이렇게 10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11을 집어넣었어요. 11. 그럼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중복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퀄스 메소드 비교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2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20을 집어넣으면 내가 20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0이니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퀄스 메소드 가지고 20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셋 같은 거는 해시코드하고 이퀄스 메소드 자체를 자동으로 동작하고요. 혹시 내가 만든 클래스 자체를 이용해서 중복 저장하지 않겠다. 그럼 해시코드하고 이퀄스 메소드 자체를 본인이 제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은 내가 만든 것들 기본 자료형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문자열 같은 경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해시코드가 동작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내가 클래스 가지고 중복 저장되지 않게끔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해시코드하고 이퀄스 메소드 자체를 적절하게 제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돼서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이걸 하지 않게 되면요, 중복돼서 저장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예제가 책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맵이 있고요, 맵이. 얘는 키하고 값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키는 중복해서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밸류 값은 상관없어. 있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뭐 리스트하고 셋은 얘가 조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얘는 똑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서드 같은 경우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얘 같은 건 이제 뭐 틀리는 것이고. 한번 여기서 컬렉션 한번 가볼게요. 컬렉션 한번 봅시다. 오셔가지고요. 컬렉션 한번 가볼게요. 자바 17 도큐멘트 가죠.
오셔가지고 여기서 컬렉션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컬렉션 하시면은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서브 클래스가 저희가 이제 봤던 리스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셋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 이제 뭐 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큐도 있고. 큐는 아까 보셨던 거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얘는 일반방향이고 양방향이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대큐라고 보시면 돼요. 뭐 블로킹 대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얘가 보니까는 콜렉션이 뭐죠? 얘를 상품을 받고 있네요. 아이터 같은 경우는 상품을 받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은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요. 애드 메서드 같은 게 있고요. 애드 올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 컨테인, 뭐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할 때요. 컨테인 올 같은 게 있고, 이퀄스 메서드, 해시코드 같은 거, 비어있니 아이터레이터 같은 게 있고요. 뭐 패러럴 같은 게 있고, 뭐 삭제하는 것들이 있고요. 얘는 뭐 추가하는 것들 있고요. 삭제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사이즈가 몇 개냐, 몇 개가 들어가 있냐 그런 것들, 스트링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자원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리스트 셋 밑에서 다 공유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자체에서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삭제할 때 저희가 애드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죠? 추가할 때 애드, 삭제할 때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들이 좀 있는데 그거 잠깐 볼게요. 용어 자체. 그 전에 아까 얘기했을 때 중간에 뭐 다시 뭐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고유한 스택에서는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A, B, C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집어넣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집어넣는 걸 이게 푸시라고 해요. 푸시라고 하고요. 꺼내는 걸 얘가 팝이라고 합니다. 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푸시를 했습니다. 푸시하면 A가 하나 들어가고 B가 들어가 C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현재 Q에는 지금 얘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총 5개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할게요. 5개까지가. 그러면 가장 꼭대기가 어딘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피크라고 합니다. 피크라는 아이가 현재 데이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3이라는 걸 얘가 가지고 있어요. 피크가. 이 상태에서 제가 푸시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D가 들어가겠죠. 그럼 피크가 나와서 증가하는 거죠. 피크는 4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팝을 해서 이제 팝을 할 겁니다. 팝을 하게 되면은 피크는 어떻게 되냐, 다시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3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시하고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약간 볼게요. 그러니까 스택에서는 스택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집어넣는 건 그러니까 푸시고요. 꺼내는 건 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데이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 꼭대기에 그걸 이제 저희가 피크라고 해요. 피크라고 합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있잖아요. 픽이라고 하면 될까요? 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에서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피크요. Q에서는 집어넣는 거 푸시고 그 다음에 푸시 그 다음에
레스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니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자체 살짝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본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차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스택은 데이터 집어넣을 때가 푸시잖아 이게. 근데 얘가 애드가 있단 말이에요. 애드가 있어요. 이거 다 아까 이거 전부 다 얘가 컬렉션에 상속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컬렉션에 자체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데이터 집어넣으실 때 애드에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푸시에서 데이터 집어넣으셔도 돼요. 이거 자체는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고유하게 명령 자체가 되어 있는 거 모든 원에 다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명령어도 지원하고 데이터 집어넣을 때 푸시도 지원하고 아니면 이거 애드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컬렉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한번 가볼게요. 리스트 잠깐 가봅시다. 예, 온 김에 리스트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바 유틸에 있는 거 쓰셔야 돼요. 자바 유틸에 있는 거 써주시면 되겠다. 인터페이스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 하이 클래스라는 얘기죠. 컬렉션한가 아이터러블. 이거 아이터러블 계속 아까 컬렉션도 아이터러블 되었고 얘도 아이터러블 되어 있잖아요. 아이터러블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얘가 데이터 추가할 때는 보통 이제 얘가 공통으로 애드가 있어요. 애드 메소드 호출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얘가 여러 개가 자료가 동시에 있는 거니까는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동시에 있을 때 배열 같은 거는 찍어줄 때 거의 폼은 이용해가지고 출력하잖아 이게요. 폼을 가지고 출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니네가 출력할 때 이거 연속된 데이터의 집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 출력을 얘가 아이터레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출력 자체가 코드 변경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통성을 준 거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애드 같은 경우 데이터 집어넣을 때 애드 쓰면 되거든요. 모든 자료용 자체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출력할 때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어떤 경우 와인문 이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통되게 아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너 출력을 해. 아이터레이터 이제 보실 거예요. 아이터레이터가 좀 출력을 하게 되면은 코드 수정하지 않고도 내가 만약에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했어요. 출력은 내가 아이터레이터를 이용했어.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어레이 리스트 있는데 출력을 내가 폼문 가지고 했었습니다. 폼문 가지고 내가 출력을 했어.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내가 해시 테스트로 내가 바꿀 거야. 코드 자체를요. 그러니까 컬렉션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내가 A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new 내가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을 가지고 내가 출력을 했어. 출력했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해시 테스트로 내가 바꿨습니다. 해시 테스트로 내가 바꿨어. 그러면 이게 출력할 때 폼을 자체를 얘를 뜯어 고쳐야 될 수준, 그러니까 손을 봐야 될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출력이 만약 아이터레이터가 고정되어 있으면 얘도 아이터레이터를 가지고 있잖아. 얘가 상위 클래스가요. 상위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이용하든 이 코드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력의 표준화 정도를 주기 위해서 반복된 데이터 자체를 그래서 아이터레이터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뭐죠? 폼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출력의 표준화 자체를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그건 없잖아요. 얘 같은 거는 얘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이터레이터가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시셋을 얘를요 세서로 변형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자체. 그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출력의 표준화를 주기 위해서 이거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놈 자체 계속 따라오는 것 자체가 그쪽에다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트에 보시면 이런 것들 잘 있대요. 근데 저희가 아까 본 것들이
어레이 리스트하고 그 다음 링크드 리스트였죠.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그 다음 벡터 있는데 스택도 있고요. 이런 뭐 쓸 일이 거의 많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 스택은 뭐 간혹 쓰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피온, 나이트,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게 또 있는데 이런 건 다 이제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쪽에 있고요. 밑에 또 보시면은 이제 메서드 자체가 이렇게 재정해 있죠. 제가 에드가 있고요. 에드 있고 뭐 기능은 비슷해요. 얘가 전부 다. 근데 리스트만에 뭐 이런 것들도 있네. 얘는 아까 상위 클래스는 없었는데 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 기본적으로 다 위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레이 리스트 한번 잠깐 가봅시다.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도 어레이 리스트요.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쳐보시게 되면요. 뭐 이렇게 있는데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요. 생성자가 있고. 생성자 보시면 이제 얘가 빈 거, 디폴트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나 봐요. 생성할 때. 이니셜, 그러니까 얘는 기본이 10개고요. 아마 내가 크기를 지정하면서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애드 같은 게 이렇게 쭉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의를 지금 한 거죠. 지금 오버라이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돼 있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의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객체 추가, 검색, 그 다음에 삭제입니다. 애드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애드해서 맨 끝에 추가하는 거예요. 맨 끝에. 그 다음에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인덱스에 객체를 추가한다. 보통 링크드 어레이 리스트 기준에서 하자면은 이렇게 있는 거죠. 에이드 가고 비드 가고 실드 가고 디드 가는데 이 상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 내가 애드 하면은 뒤에 이렇게 추가가 다시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인덱스 값이 있죠. 아니 내가 2 주고 내가 K를 줬어 이렇게. 그럼 2가 2면은 얘가 그냥 유치값이에요. 0, 1, 2죠.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면은 얘가 A가 들어가고요.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1, 2니까 여기죠. 여기에 K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K가. 그러면 내가 E가 한 칸씩 다 밀려줘야 돼요. 이렇게 다 밀려줘야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기준해가지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셋도 비슷해요. 예, 셋도 비슷합니다. 예. 객체 추가 3가지 기능이 있고요. 객체 검색, 컨테인,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냐, 그러니까 여기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여기 자체 비어있니, 전체 사이즈에 몇 개가 전체 차있냐, 그 얘기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 클리어하면은 객체 모든 거 다 삭제하는 것이고, 리무브 인덱스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2번 집어넣었다, 2번. 그러면 2번이니까 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 기준해가지고 그럼 뒤에 있는 것들 앞에 다 당겨줘야 돼요.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이렇게 당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삭제가 빈번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가 속도가 약간 저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덱스 번호가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객체 이름을 그냥 A 값을 내가 지우겠다 해서 직접 지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컬렉션 문제. 이거 쓰게 되면 배열 자체를 저희가 쓰지 않게 돼요. 배열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레이 리스트가 되겠네요. 어레이 리스트. 한번 해볼까요?